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설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월 23일 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에 대해서 기각결정을 내렸는데 4대4 동수가 됐습니다. 탄핵 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파면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공식 결정, 즉 법정 의견은 탄핵 소추 기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당연히 이진숙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고요. 그런데 이 기각 결정이 났기 때문에 뭐 별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 헌법재판관 탄핵 인용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4인의 결정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공감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가치를 반영시켜야 되는 그런 헌법 운영 메커니즘의 어떤 성격을 지닌 헌법재판소에 과연 법적 정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이 현재 있는가? 아니다. 이거 완전히 무너진 거 아니냐,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요,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관들이 지나치게 정치화됐다. 헌법재판관들이 그 탄핵 심판 결정을 하면서 너무 정치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번 이진숙 탄핵 인용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들의 그 의견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은 제목을 이진숙 탄핵 인용 의견 재판인가 정치인가, 재판인가 정치인가, 이렇게 제가 정해봤습니다. 이진숙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8인 중에서요, 김영두, 정영식, 김복현, 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고, 문영대,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을 인용 의견을 냈는데 언론에서는 이게 완전히 진영 싸움을 헌법재판소가 하고 있구나, 이런 아주 신랄한 비판까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방송통신법, 방송통신위원회법 제13조 2항, 그 조항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항을 이준석 위원장이 위반했느냐 위반하지 않았느냐 이건데요. 이준석 위원장이 그 8월 2일 그 국회 탄핵소추단에서 낸 그 탄핵소추 의견문에서 보면 5인 체제의 방통위에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 2명의 합의만으로 의결을 강행했다. 방통위법 제13조 2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다시 말하면 의결 정족수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제13조 2항을 위반한 건데, 그 이유는 5명의 그 법정 그 정족수, 이 5명의 과반, 즉 3명 이상이 되어야 의결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명만으로 의결했기 때문에 이건 위법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을 통과시켰고, 이번에 탄핵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도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위법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참고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요, 나머지 3명은 국회 추천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야당이 2명 그리고 여당이 1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법정 의견, 다시 말하면 탄핵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의 그 의견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적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단체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규정한 방통위법 제13조 2항의 제적위원은 문제되는 의결 시점에서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그 시점에서 방통위에 적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그 제적위원을 기준을 갖고 제13조 2항을 해석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준석 위원장 그 탄핵 심판 사건과 관련해서 이 의결 당시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적위원은 피청구인 이진숙과 김태규 2인뿐이었기 때문에 그 2인을 갖고서 제적위원이 참석해서 과반수로 찬성해서 의결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법 규범의 물리적 한계, 법 규정에 대한 물리적 해석을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법 규범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그 문헌에 비추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 말의 뜻을 완전히 다른 의미로 변질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법률 해석에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이 물리적 해석이고 문헌적 해석인데, 이 법 규범에 대한 이 해석을 함에 있어서 그 의미를 완전히 변질시킬 수준으로까지 법률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확대 해석이나 유추 해석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적위원 2인에 의해서 의결을 한 것은 그래서 방통위법 제13조 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재판관들은 그런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납니다. 방송 재허가 등 방통위 현안을 언급을 하면서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을 장기간 처리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성실 의무에 위반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렇게 덧붙입니다. 헌법과 법률의 해석과 차이를 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요. 법률 해석을 할 때는 그 법률의 어떤 기능, 그거에 따른 어떤 국가기관의 운영, 이런 것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속되도록 유지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률 해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탄핵 기각한 그 재판관들께서 그 공무원으로서 그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는 이 의결 정족수의 규정에 따라서 해야지, 만약에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법인 것 같다 안 했다면 이것이 오히려 공무원의 어떤 성실 의무에 위반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2인 체제로도 충분히 방통위법이 굴러가야만 그게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에도 맞고 방통위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이런 의견을 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국가기관의 업무가 갑자기 중단되거나 이게 정지돼 버리는 그런 상황을 불가피하게 초래하는 그런 법률 해석은 상당히 위험한 해석이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분들은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인데요. 법 규범의 의미는 그 문헌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 입법 취지, 입법 연역, 법 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 방법에 의해서 구체화되고 문헌의 형식적 의미뿐만 아니라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의 의,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해서 방송의 자유와 공적 기능을 보장하고자 한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여러분, 이거 법률 해석이 아닙니다. 이건 거의 헌법 해석입니다. 법률 해석은 이렇게 문구의 그 의미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그 문구의 원래 본래적 의미를 넘어서는 해석을 하려면 할 수도 없고요. 그 문구적 의미를 좀 확대 해석을 하려면 그 문구 자구의 그 뜻이 시대 변화에 따라서 좀 바뀌었다. 예를 들면 10년, 20년 전에 썼던 그 단어의 뜻이 지금에 와서 해석을 해보니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런 쪽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이 단어 자체를 왜곡해버리는 그런 해석을 해버리면 그건 법률 해석의 그 원칙 중의 원칙이라고 하는 명확성의 원칙, 예견 가능성을 충족시켜야 되는 원칙, 이런 거하고 완전히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잘못하면 법 해석의 자의적 그 권한 남용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주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탄핵 인용을 낸 재판관들은 2인의 위원만이 제적한 상태에서는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다. 그럴 수 있죠. 조금 있죠. 그런데 그래서요. 그래서 그 의결 정족수 규정이 위법이다. 그러면 그 의결 정족수 규정을 고치도록 입법부에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문구를 가진 이 조항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입법권에 대한 침해도 되는 것이고, 가치 판단이나 정치적 주장을 근거로 해서 법률 해석을 하는 그런 잘못된 해석을 하는 그런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주장을 합니다. 피청구인으로서는 방통위 구성 운영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최소화하고 방통위를 온전하게 구성해 적법한 의견을 할 수 있도록 우선 국회의 방통위의원 추천을 촉구하는 등 2인 체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할 것이다 하면 좋죠. 근데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하는 그 규정이 법률에 비추어서 2인 체제에서 의결한 것이 위법이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 주장을 명분으로 해서 법률적 해석을 하는, 아주 이건 해서는 안 될 그 법률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그러니까 2인의 그 KBS와 박문진 이사의 선임 결정이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관련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대요. 이거야말로 정치적 주장 아닙니까? 지금 KBS와 MBC의 방송 뉴스 보도와 관련해서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느냐 많은 논란이 있는데, 그 판단을 어떻게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판단을 했다고 해서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하는 그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최소한 3인 이상의 위원이 채워진 상태에서 의결을 해야 된다는 취지인데, 그러면 방통위법을 최소한 3인 이상의 위원이 그 의사 정족수가 돼야 되고, 또 그런 상황에 또 별도의 의견 정족수를 따로 만드는 법 규정을 만들도록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의견 정족수 규정이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 정족수 규정을 위반해서 결정했다라고 어거지로 이런 정치적 주장이나 가치 판단을 전제로 해서 결론을 내면 그건 법률 해석이 아니죠. 법률 해석은 헌법 해석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달라야죠. 헌법 해석은 보충성의 원칙, 다시 말하면 헌법 해석이 갖는 그 자구의 문구에 한계가 갖는 그런 특성 때문에 시대가 변하면 좀 더 보충해서 그 자구의 문구의 뜻을 보충하는 그런 것들도 할 수 있고요.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그 자구의 뜻을 좀 넓혀서, 지형을 넓혀서 해석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법률 해석은 헌법 가치를 구체적으로 우리 국민 유권자 주인들이 실생활을 해가면서 그 행동해야 되는 규범이고 기준이고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갑자기 어떤 취지와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법률 해석을 달리 해버리면 법률에 따라서 어떤 상행위를 하거나 민사행위를 하거나 어떤 자기의 실생활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법률 해석의 원칙에서는 명확성의 원칙, 또 예견 가능성을 충족하는 그런 기준, 이런 것들이 가장 우선시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법률 해석의 방법이 문헌적 해석, 물리적 해석 이런 거에 두고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리적 해석에만 국한돼야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더라도 그 문헌이 갖는 본질적 의미를 침해하는 그런 방향으로 법률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그건 용납될 수가 없는 거죠. 법적 안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서 법과 관련된 생활 행위 혹은 그런 판단, 결정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법적 안정성이 아니라 법적인 불안정성을 노정시키는 그런 결론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탄핵 인용을 한 문영대, 또 정정미, 정계선 그리고 이미선, 이 재판관들이 낸 이 탄핵 인용의 이유를 이렇게 찾아봤더니요, 아까 제가 들려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률 해석, 그러니까 법률 해석이 아닙니다. 이거는 헌법 해석의 방법을 그냥 원용해서 국민들의 법적인 안정성을 도저히 보장해 줄 수 없는, 법률을 어떤 면에서는
파괴하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해석이다. 예를 들면 보십시오.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게 국회도 그러고요. 방통위만 그러겠어요? 인권위원회라든지 합의제의 행정기구들은 그렇게 할 거고요. 또 선관위 같은 헌법기구도 그럴 거고요. 그럴 때 그런 정부 기구에서 쓰는 제적위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완전히 달리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법적으로 정해진 구성 요건에 임명하도록 혹은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그 인원 전체를 다 제적위원으로 해석을 한다면 방송통신위원회뿐만 아니고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가기관에서 일대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제적위원회 숫자가 달라지거든요. 법정 인원하고요, 제적위원은 다른 개념 아닙니까? 이게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사전적 의미가 바뀌었습니까? 바뀔 수 있는 그런 용어입니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단체도요, 사회단체 활동을 할 때 가끔 체육회라든지 어떤 공익법인이라든지 이런 데도 제적위원을 두고 이제 전부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만약에 제적위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떤 그 단체의 설립 취지에 맞게 해석해서 별도로 또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면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일대 혼란이 불가피하고 그 일대 혼란에 오는 것을 조장한 그런 책임에서 이번 인용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들이 책임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이번에 그 사인의 그 헌법재판관이 방통위법 제13조 2항 의결 정족수에 관련된 조항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하는 그 규정과 관련해서 법정 인원, 법적 정원 5인을 제적위원으로 본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판결은 헌법재판관들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앉아서 재판을 하고 법률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정파에 줄을 대고 결론적으로는 본인들의 정치적 가치나 어떤 정치적인 목적 이런 것들을 위해서 헌법재판관의 자리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4명의 헌법재판관들께서 이진숙 탄핵심판 인용과 또 기각과 관련해서 인용 결정을 내리셨는데 그 인용 결정에 관련된 그 논리와 법리와 그 사유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거는 재판이 아니고 이것은 재판이 아니고 정치다. 고로 헌법재판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그런 행위였다. 분명히 국민들이 보고 있고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